충북 도민체전 파행이 우려됩니다. 일부 경기단체가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막권 장외 발매소를 놓고 청주와 충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행성 사업이라며 유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중교통 통합에 나섰습니다. 시외버스 업계 반발이 변수입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충북 도민체전에 일부 경기단체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회 운영 방식을 두고 일어난 분란 때문인데 도내 최대 스포츠 잔치가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충북체육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열어 초등부 육상과 태권도, 씨름 축구를 도민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경기 결과를 시군별 순위를 결정짓는 종합점수에 넣을지 말지가 난데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는 지난 4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초등부 경기는 종합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종합시상에 대한 방법은 운영이야. 체육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체육회에다 맡겨줘야지. 이사회에서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에요. 그러자 체육계 일부에서 사무처가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 결정을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식 종목이란 당연히 종합점수에 합산한다는 뜻인데 사무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정을 바꿨다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도민체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심판도 사와라. 대전이나 저기 가서. 육상경기단체에서는 발전을 위해서 항의 표시로 대운영은 안 하겠다. 충북체육회 사무처는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회가 불과 열흘 앞이라 갑자기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민체전에 경기단체 불참이라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마사회에 막권 장애 발매소를 두고 청주와 충주 간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사행성 사업이라며 유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종배 충주시장이 장애 막권 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 유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배 시장은 사행성 논란이 있지만 단순히 화상경마장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목장과 승마장, 힐링센터 등 포괄적인 말산업 육성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충주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애가 타는 건 이미 몇 차례 장애 발매소를 유치하려던 청주 지역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건물 임대 협의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그러나 지역의 과열 양상과 달리 장애 발매소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상 경마장을 통한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사행 행위로 보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그 사행 산업이 지방 세수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 사회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그 막권 장애 발매소는 그 이후에 그 파탄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치유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청주에선 시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반면 충주에선 사업자 선정이 관건입니다. 마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필요하지만 유력 후보지인 수안보는 100억 원 이상 들여 신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건물주나 토지주가 이렇게 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그걸 또 재임대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불가능한 얘기고. 세수 증대냐 사행성 산업이냐 해묵은 갈등이 재현된 가운데 마사회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직 3구역 재개발 반대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추진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한 채 총회를 열었고 실제 동의율도 50%대에 불과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직 3구역은 지난달 토지 소유주 77%의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청주시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역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상은 좋은데 버스업계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청주시청에서 세종시청 별관까지 거리는 29.5km. 시청 앞에서 412번 버스를 타고 부강으로 가 다시 세종시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환승 할인이 안 돼 요금은 버스카드 기준으로 2,150원이나 듭니다. 하지만 거리가 6km나 더 긴 서울시청에서 시흥시청까지는 불과 1,600원밖에 안 듭니다. 보통 청주 다녀갈 때처럼 환승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다 넉넉하는 게 아니니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운행 시간도 길고 할인 혜택도 없기 때문에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세종시를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같이 불편이 늘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일단 4개 시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에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철과 시외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이 적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청권을 오갈 때 30% 가까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충청권 그 지역 간 이동 시 승용차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으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 환승 할인과 함께 노선 체계를 바꾸고 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와 해당 시장 군수들의 어떤 그 의견을 들어서 2014년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요금 체계가 달라 통합이 쉽지 않고 시외버스 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경보인데요. 도내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만 무려 120억여 원. 충북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순환소 등으로 사무실 밝기를 낮췄고 절전 순찰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였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처음으로 자체 발전시설 가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대비해가지고 단계별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하들을 그룹핑을 해서 단계별로 한전 전력 수급 상황에 맞게. 차원군의 한 정보기술업체는 모든 창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였고 전력 사용량 10% 감축을 목표로 매일 전력 사용 일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를 차단하면서 일일 관리를 통해서 그 일일 사용량이나 사용 요금 등을 그 하루하루 관리해서 전체 직원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들도 불필요한 조명과 전기용품의 가동을 줄이고 간편한 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충북도 내 전기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피크가 14시부터 17시 사이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 냉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개문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절전을 위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내고 있지만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민석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석유 거품을 빼겠다며 국민 주식 공모로 추진되는 정유사 건립에 도내에서만 4,000명이 약정했는데요. 검증 시비가 붙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값 거품을 빼겠다며 지난 3월 구 정치권 인사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국민석유 주식회사. 석유 완제품 수입을 시작으로 정유사를 건립해 기름값을 20% 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필요한 자금은 국민주식 공모로 조달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우선 1,000억 원을 목표로 청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4,000명이 20억 원을 약정했는데 참전 전후의 회원을 중심으로 노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온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 가게에 도움이 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쌈짓돈으로 추진하다 보니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석유 제품 수입과 이를 보관할 탱크 터미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환율 변동, 경쟁사의 저가 공세 등 사업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내 주유소업계에서는 관망 중입니다. 전문성이라든가 현실성을 봤을 때 너무 지금 부풀려져 있지 않는 것인가.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름값을 놓고 4대 정유사와 전면전을 선언한 국민석유. 주식을 직접 공모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제3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에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에 사는 40살 여성이 발열과 구토, 혈소판 감소 등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의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정밀 조사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의심 환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수족구병 증세를 보이는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충북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을 모니터한 결과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 수가 10.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만 5살 이하 영유아가 대부분을 차지해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윤정식 청주 충주 MBC 사장이 오늘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윤 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MBC의 시청률이 올라가며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세종시를 방송 번역에 포함시켜 발전에 좋은 유산을 만든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3년간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청주대 회화학과가 폐지 대신에 비주얼 아트학과로 개편됩니다. 청주대는 오늘 교무위원회를 열어 폐지 결정 이후 반발이 거셌던 회화학과를 순수 예술에 기반을 두고 실용학문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비주얼 아트학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약공학과를 신설하고 유전공학과는 바이오메디컬 학과로 치위생학과와 의료경영학과는 정원을 10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청 후속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군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원군과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의 절반 또는 3분의 1 시군 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 충청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5, 6급 일부 인원만 청원군과 충주시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51살 유모 씨에 대해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혼 조정 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과 딸을 차에 태워 옥천까지 운행하며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